황기만의 사고에 대한 진실이 최자영의 기억 상실증을 통해 밝혀졌다. 강세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 미친 척했던 계획이 폭로되었다. 최자영의 눈앞에서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다. 공원에서 강세리가 황기만을 거칠게 밀쳤다. 황기만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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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최자영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다. 알츠하이머로 인해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도 이 순간은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황기만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다. 강세리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최자영과 마주쳤다. 순간 강세리의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최자영 앞에 섰다. 최자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 뭘 봤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만약 입을 연다면 제인이 절대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강세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네를. 최자영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알츠하이머로 인해 그녀의 기억은 자주 흐려졌지만 공포만큼은 뇌리에 깊이 박혔다. 강세리의 위협은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다. 제인, 그녀의 소중한 딸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자영은 모든 용기를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최자영은 어제의 일을 완전히 잊었다. 황기만, 계단, 강세리의 위협.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강세리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떨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다. 가족들은 그녀의 이상 행동을 알츠하이머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 공포는 단순한 병의 증상이 아니었다. 며칠 후, 강재인은 도유경의 집을 방문했다. 도유경은 최자영을 돌보며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중 강세리와 황기만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 순간 최자영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제인아, 도망쳐. 강세리가 널 해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강재인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최자영은 계속해서 떨며 말을 쏟아냈다. 엄마가 다 봤어. 강세리가 그를 밀었어. 계단 아래로. 그 남자를. 그리고 널 해치겠다고 했어. 제인. 도망쳐. 강재인과 도유경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충격과 의문이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 남자. 황기만을 말하는 건가? 도유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세리가 황기만을 밀었다고? 그리고 최자영 씨를 협박까지 했다니. 이건 터무니없어. 하지만 그들의 직감은 달랐다. 최자영의 공포는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강재인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다짐했다. 강세리.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강재인은 아들 지호의 방으로 향했다. 지호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 상자를 뒤지고 있었다. 갑자기 지호가 작은 옷을 꺼내며 물었다. 엄마, 이거 엄마 거야. 강재인은 옷을 받아들었다. 낡은 바지였다. 그런데 바지 한쪽에 묻은 붉은 얼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피었다. 강재인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강세리의 바지야. 그녀는 확신했다. 그 즉시 강재인은 바지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걸 조사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경찰은 즉각 DNA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바지에 묻은 피는 황기만의 것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황기만이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강세리의 죄를 폭로했다. 강세리가 날 밀었어요. 계단 아래로 그의 증언은 강세리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경찰은 즉시 강세리를 체포했다. 하지만 강세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정신 이상을 가장하며 병원 침대에 누워 미친 척을 했다. 내가 뭘 했다고요? 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경찰은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재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공포, 환기만의 증언, 그리고 바지에 묻은 피를 손에 쥐고 있었다. 강세리의 가면은 벗겨지고 있었다. 그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강재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강세리는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 강세리의 죄는 시작에 불과했다. 강재인은 결심했다. 진실의 끝을 볼 때까지 그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재인의 손은 어머니 최자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세리의 체포, 환기만의 증언, 그리고 피 묻은 바지. 모든 증거가 퍼즐처럼 맞춰졌지만 그녀의 직감은 여전히 불안하게 울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강세리의 행동 뒤에는 더 깊은 음모가 숨어 있었다. 강재인은 결심했다. 어머니를 지키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강세리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공허한 눈빛으로 연기를 이어갔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주시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광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치밀한 계산이었다. 강세리는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었다. 정신병원이라는 감옥은 그녀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역설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시간을 벌며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강재인은 도유경과 함께 YL 그룹 본사로 향했다. 강규철 회장의 수첩과 금고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황기찬의 비밀, 그리고 YL 그룹의 어두운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재인은 직감했다. 이 문서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세리의 범죄와 황기찬의 음모는 서로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름이 있었다. 도유경은 강재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강세리가 황기만을 계단 아래로 밀었다는 사실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고 믿었다. 황기만은 YL 그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그의 사고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제거 시도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강규철 회장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 속에 숨어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겨진 단서였다. 강재인은 집으로 돌아와 지호의 방에서 발견한 바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 피 묻은 바지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강세리가 황기만을 공격한 날 입고 있던 옷이었다. 하지만 바지가 왜 지호의 장난감 상자 안에 있었을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강재인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녀는 지호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눈빛 속에서 강재인은 더 큰 불안을 느꼈다. 그날 밤 강재인은 강규철 회장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 외에도 수첩 곳곳에는 이상한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 흩뿌려져 있었다. 그것은 코드였다. 강재인은 노트북을 열고 코드를 하나씩 대입해 보았다. 몇 시간의 시도 끝에 그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숫자와 알파벳은 YL 그룹의 비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암호였다. 하지만 그 서버는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형 네트워크였다. 강재인은 도유경에게 연락했다. 도유경은 과거 YL 그룹의 IT 부서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강재인에게 서버의 백업 파일이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 날 강재인은 청평동 집으로 다시 향했다. 어머니 최자영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다. 강세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녀는 몸을 떨며 눈을 질끈 감았다. 강재인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집안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지하 창고에서 발견했던 금속 상자를 떠올렸다. 상자 안에는 수첩과 열쇠뿐 아니라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그녀는 그 USB를 잊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즉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은 YL그룹의 비밀 장부였다. 불법 자금 세탁, 해외 계좌, 그리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연루된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파일이었다. 강규철 회장의 음성이 담긴 오디오 파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은 강세리와 황기찬의 손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그들은 내 딸 제인을 노리고 있다. 제인아, 이 파일을 찾았다면 진실을 세상에 밝혀라. 강재인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분노는 더 커졌다. 강세리와 황기찬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YL그룹을 장악하고 강규철 회장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었다. 강재인은 도유경과 함께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USB의 파일과 황기만의 증언은 강세리의 가짜 관기 연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경찰은 강세리를 정신병원에서 즉시 소환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친 척을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법정에서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공포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황기찬은 여전히 YL그룹의 회장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는 강세리의 체포를 단순한 희생양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하려 했다. 하지만 강재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다. 진실은 기억 속에 있다. 그녀는 청평동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지하 창고의 금고를 다시 열었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열쇠가 있었다. 그것은 강규철 회장이 생전에 숨겨둔 비밀 금고의 열쇠였다. 강재인은 열쇠를 손에 쥐고 YL그룹 본사로 향 MOUSEOVER 향했다. 그녀는 본사 지하에 숨겨진 비밀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철제 금고가 있었다. 열쇠를 넣자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제인아,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황기찬의 비밀은 YL그룹의 심장부에 있다. 그를 무너뜨려라. 강재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황기찬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강재인이 쥐고 있는 칼날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도유경과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이사회에서 황기찬을 끌어내리고 그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을 병원에서 데려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최자영은 여전히 강세리의 이름을 들으면 떨었지만 강재인의 곁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강재인은 지호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가족은 다시 안전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다. 황기찬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강재인은 알았다. 이 전쟁의 끝은 YL그룹의 붕괴, 그리고 황기찬의 최후일 것이다.